안녕하세요. 포근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3일이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 4편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타깃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50% 뛸 듯. 머니투데이의 2020년 2월 12일 15시 06분 뉴스이고요. 이러면 집값 담합입니다. 21일부터 단속 시작.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12일 05시 54분 뉴스. 국토부 쌓여가는 공실, 건물주 보유세 임대료 전가 힘들어. 뉴스원의 2020년 2월 13일 06시 15분 뉴스. 1년 미뤘던 인상분 반영, 네이처 리퍼블릭 보유세 46% 껑충.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파이낸셜 뉴스의 2020년 2월 10일 18시 06분 뉴스. 이렇게 4편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타깃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 50% 뛸 듯. 머니투데이 뉴스고요. 관화순 기자입니다. 다음 달 공동주택 착수해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50% 넘게 오를 듯. 자,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추정한 것을 음마아파트, 레미안대치, 개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레미안 이렇게 강남구부터 마포구까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무슨 뉴스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표준지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실거래 가격 반영 비율을 예고대로 끌어올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대비한 최대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한 만큼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표준지 공시가도 공개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 9.13%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도 지난해 9.42%에서 6.33%로 상승폭은 줄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많게는 2자릿수 이상 상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내려라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의제기 건수가 많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7일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사전에 예고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측면도 있다. 앞서 발표한 표준지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예상 수치만큼만 올랐다. 시장의 관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로 쏠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발표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 다음 달에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같은 달 29일 발표한다. 목표 현실화율은 69.1%로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을 각각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렸는데 공동주택은 약 1.0포인트가량 올릴 계획이다. 인상폭도 가장 크다. 특히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9억 원 미만은 지난해 시세 변동률만큼 공시가격이 오르지만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더 많이 뛴다. 9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70% 수준을 올리고 15억 원에서 30억 미만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현실화율이 75에서 80%에 달하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동산 종합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시세 23억 5천만 원짜리 강남구 음마아파트 84.43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 5,200만 원에서 올해 17억 63억 원을 왜 이렇게 써놨지? 17억
이게 잘못돼서요. 제가 어떻게 읽을 줄 모르겠네요. 1억 5,200만 원에서 올해 17억 6,300만 원이겠죠? 17억 6,3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53%가량 뛴다. 시세 16억 원의 마포구 레미안 프루지오 84제곱미터 공시가격은 11억 8천만 원으로 36.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한폭 50%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산정 방식이 확 달라진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고율을 위해 연내 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는데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 기간, 목표 도달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미국이나 대만처럼 시세 반영률에 90에서 100%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권하순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러면 집값 담합입니다. 21일부터 단속 시작. 머니투데이 권하순 기자, 똑같은 기자네요. 특사경 구성된 불법 대응단 집값 담합, 겨냥 21일 김현미 장관 현판식 참석해 심실어줘.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에 철퇴를 내린다. 집값 담합을 하면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8월까지 허위 매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담합행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못하도록 유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 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 유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 광고 방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 방안 출범을 위해 최근 특사경 7명을 추가 지정하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파견 인력을 조율 중이다. 처음으로 실거래 조사권이 부여된 만큼 특사경 출범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 대응 방안은 첫 과제로 담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에 앞서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값 담합 근절을 위한 사전 점검을 돌입했다. 21일부터 담합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1에서 2주간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도 게시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따로 설치한다. 기존의 집값 담합센터를 확대해 인원을 충원하고 가칭 클린부동산이란 전용 홈페이지도 21일 오픈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담합 소지가 있는 신고건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집값 담합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체로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 특정 중개업소하고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경우이다. 일반인은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입주 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고 중개업소와 거래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고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0만 3,793건이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 송파구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상 매물인데 호가가 낮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사례도 작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허위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지적된
중개업소는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을 못한다. 대응단이 집값 담합을 겨냥했지만 제재 근거가 공인중개사법인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한계돼 지적된다.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입주민끼리 얼마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면 중개업소 업무 방해는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금거법이 마땅치 않아 공인중개사법에 넣으면서 생긴 일이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이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과 시기별로 집값 패턴이 달라 실거래가 대비 얼마 등의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현저하게라는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위 매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8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역시 지난해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것으로 신고 조직을 민간자율기구인 KISO로 할지 감정원 조직으로 활용할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하순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실시간 속보 오늘 뉴스인데요. 국토부 쌓여가는 공실, 건물주, 보유세, 임대료 정가 힘들어. 공시지가 오르고 불안한 상인들 3입니다. 상가 공급 과잉, 임대시장, 수요 중심 전환,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높여 자산가, 건보료 부담 더 늘어. 이은현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렸고 서울뉴스 전영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정가나 둥지 내올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물주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상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상가 공실률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전가가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부의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평균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는 3.09%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인 4.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살펴보면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료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는 0.07%, 상가의 경우 중대형이 0.12%, 소규모 0.21%, 집합 0.10% 등이다. 임대 가격 지수의 하락에는 지역 경기 부진과 임차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공실률은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는 0.2%포인트 상승한 11.7%, 소규모 상가는 0.3% 상승한 0.62%였다. 오피스의 경우 0.4% 하락했지만 공실률은 11.5%로 10% 웃돌았다. 오피스 공실률이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신규 공급률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최근 2년 동안 오피스 등 상가 임대 동향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임대료는 떨어지고 공실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며 이미 과다한 공급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임대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해진다며 상가 임대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세 속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 정치가 강화돼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과세 부담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관계자는 과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그 폭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등 가진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아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부동산의 평가액 상승에 덩달아 건보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는 특히
주택의 경우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고가주택의 위주로 현실화율을 많이 제고했다며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가에 이어 4월 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의견 청취는 3월 12일부터 소유자에 대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네, 이제 마지막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분야별 뉴스로 1년 미뤘던 인상분 반영, 네이처 리퍼블릭 보유세 46% 껑충,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올해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둔화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세부담 상한 전년도 세액으로 150%로 미반영된 보유세가 올해 적용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책정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1년 미뤄둔 세금 폭탄, 올해 현실화. 12일 파이낸셜 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지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 네이처 리퍼블릭 169.3제곱미터 건물 부속 토지의 올해 납부할 보유세 2019년 산정은 지난해 8,139만원에서 1억 2,209만원으로 뛴다. 내년에도 1억 8,02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 가까이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 오름폭과 비교해 상당한 상승률이다. 해당 표준지 올해 공시가격은 336억 9천만원, 당 1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 309억 8,190만원보다 8.74% 올랐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곳은 올해도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도 작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미반영된 보유세가 올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696억 5,100만원에서 올해 753억 4,080만원으로 8.17% 올랐지만 결정된 보유세는 작년 3억 1,151만원 선에서 올해 4억 5,655만원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다. 공시지가 3위인 유니클로와 토니모리, VDL도 모두 같은 상황이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유니클로 부지 공시지가는 523억 6,745만원에서 558억 1,860만원으로 6.59% 올랐다. 올해 결정된 보유세는 3억 2,715만원으로 지난해 2억 2,576만원인 것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까지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니모리 VDL 공시지가도 각각 전년 대비 4.68%에서 5.07% 올랐지만 3천만원대 보유세는 5천만원대까지 뛴다. 공시지가는 건물, 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현재 GBC 종부세 90억 원 올라. 현대 GBC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송동구 11.16%, 강남 10.54%, 동작구 9.22%, 송파구 8.87%, 서초구 8.73%, 영등포구 8.62% 등의 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33%, 서울 7.89%와 견저 크게 올랐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부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올랐다. 현대차가 부지를 매입했던 2014년 9월 직후인 2015년 공시가격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5배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GBC
GBC에 매겨질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88억 8천만 원 선이다. 지난해 192억 5,600만 원에 비해 50% 오른 수치로 세부담 상한에 걸린다. 한편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건보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4편의 뉴스 읽어봤고요. 네, 좋았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내일 제가 오전 일찍도 다른 곳에서 일이 있어서 뉴스 못 읽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